안녕하세요. 금융 아침마입니다. 요즘 기준금리가 정말 높습니다. 정말 높아요. 자,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 이거 하나 잘못 관리해가지고 내 아까운 돈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 같고, 이자 지출 높아지고, 이자 지출이 높아지다 보니까 납입금액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납입금액에 대한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생활이 또 힘들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데, 이거 하나 때문이죠. 바로 신용 점수입니다. 내 신용 점수가 몇 점 높냐 낮냐에 따라서 나한테 적용되는 대출 이자가 높고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용 점수 관리 좀 잘못해 가지고 높은 이자가 적용돼서 그만큼 이자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내 아까운 생돈 많이 나가잖아요. 그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중요한 이 신용 점수를 관리하는 방법, 혹은 낮아진 신용 점수를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신용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신용 점수 관리하는 대출 쪽. 대출 관련. 대출은 있는 것 자체가 신용의 하락을 미칩니다. 무조건 미칩니다. 왜? 대출이 발생되니까 신용조회가 들어가게 됐죠. 대출이 발생되면서 신용은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대출을 안 받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된다면, 이 대출 받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한참 전인가 영상에 대출 받는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그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보면 대출도 먼저 반드시 1금융권, 그리고 나서 2금융권, 그리고 나서 대부업, 이 순서를 이용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용을 해야지 신용점수의 하락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는 대출, 가만히 있어라. 여기다 조그맣게 쓸까? 여기다 대출 받는 순서. 그러면 이걸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그렇죠. 아이고. 이건 대출금 갚는 순서가 되겠죠. 갚는 순서. 이 역시 신용점수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죠. 갚는 순서, 1금융권부터 갚아버리면, 1금융권은 사실 대출 받을 때도 그렇지만 갚을 때도 그렇고 신용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크게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근데 이 대부분 2금융권 놔두고 1금융권부터 갚아봐요. 신용점수가 얼마나 차이 났어요? 별 차이가 안 나지. 쓸데없이 낮은 이자부터 갚아버리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순서, 대부업, 2금융권, 1금융권 순서대로 대출을 갚으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 대출 이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연체죠. 연체를 해버리면은 이건 1금융, 2금융, 대부업 아무 필요 없어요. 연체해버리면 무조건 신용은 바로 직각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연체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필요해요.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어떤 분은 200, 300, 200, 또 300 이렇게 받았어. 어떤 분은 1,000만 원 하나를 받았어. 아니, 그냥 2,000 받았다 쳐. 2,000 그냥 2,000 받았자. 어느 분이 신용이 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이분이죠. 건수가 4건이잖아요. 이분은 1건. 비록 대출 금액은 더 많다 치지만 신용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연체를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 대출 건수입니다.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에 따라서 신용 하락이 더 심해지고,
이 건수도 많으면서 1금융권 하나, 뭐 2금융권은 여기서 뭐 3개, 대부업체 2개 이렇게 받아버리면 신용이 많이 하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내가 자금이 한꺼번에 이왕에 받을 거라면 한 방에 한 군데에서 받아버리는 것이 신용 하락에 영향을 덜 미친다는 거예요. 대출 건수를 줄이자. 이거 하고 연체 없애야 되고, 대출 건수 적게? 자, 이렇게 대출은 이렇게 이용을 하셔야 되고,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용점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뭐 제가 수십 번도 말했지만 카드로 현금 서비스, 현금 서비스는 이건 절대 이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얘네들은 이용하는 순간 신용이 많이 하락하게 돼요. 그런데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이번엔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한다. 그럼 어쩔 수 없어. 어쩔 거야. 돈 다른 데서 구할 데가 없는데. 이용을 하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이용을 했더라도 최대한 빨리 갚아버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며칠 쓸 거다. 그러면 이번 달, 30일 날 썼다. 그런데 내 결제일이 다음 달 30일이야. 그러면 다음 달 30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썼는데 뭐 한 며칠 있다가 돈이 생겼어. 그럼 그냥 갚아버려. 선결제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끌고 가지 말고 꼭 이용을 해야 된다면. 그리고 꼭 이용을 하더라도 가능한 1년에 한두 번이나 이용하고 자원 이용 안 하는 게 최고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고, 또 신용카드 한도, 이것은 한도에 가능한 저는 30% 이하로만 이용을 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많이 이용하는 하는 거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분이 계세요. 내 카드 한도가 예를 들어서 500이야. 근데 월 생활비가 한 달에 내가 400만 원씩 들어. 그럼 400을 안 쓸 수가 없거든. 500인. 이 400 안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상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그래, 이렇게 뭐 어쩔 수 없다면 써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한도가 500인데 카드사에서 한도 상향을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 상향을 받으세요. 상향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다 쳐. 나는 어차피 한 달에 400만 원만 쓸 거잖아. 자, 500만 원일 때 400만 원 쓰면은 카드 한도의 80%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1000만 원 한도에서 똑같이 400만 원 쓰지만 한도는 40%밖에 이용을 안 하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카드 한도 상향이 된다. 그러면 차라리 한도를 상향을 해놓고 그리고 이용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는 할부보다는 일시불 이용.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할부를 과연 누가 이용을 할까요? 당연히 뭐 무이자고 뭐 어쩌고저쩌고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할부를 이용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이거 나 일시불 그러면 다음 달 납입 금액을 맞출 수가 없어. 부담스러워. 이런 분들이요. 아닌 말로 그냥 돈이 부족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할부를 그렇게 이용하면 당연히 신용점수가 좋아지겠습니까? 이 사람은 돈이 부족하구나. 항상 할부를 자주 이용하니까. 근데 일시불로 딱 이용하는 순간 이분은 항상 여유가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부보다는 가능한 무조건 일시불을 이용하는 것이 신용에 또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신용조회. 자, 신용조회의 경우에는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신용조회하는 부분. 이게 뭐냐면, 우리 신용정사 나이스하고 올크레딧이라는 사이트 내용을
많이 보죠. 내 신용점수라든가 어떤 내용들, 이런 내용들 보기 위해서. 여기에 전산을 끌어와서 보여주는 것이 뭐 토스도 있고, 뭐 카카오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보여주는 신용점수는 나이스하고 옳은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신용조회, 신용점수 보는 거, 이건 아무런 관련 없어요. 아니, 이건 저는 차라리 더 권장을 드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항상 내 신용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내 소비 패턴, 뭐 어떤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체크해서 내가 유리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이 점수가 올라갔어. 왜 올라갔지? 보고, 이렇게 하니까 올라갔구나. 그래서 신용점수 올리는데 더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 하락했을 때는, 이러니까 하락을 했구나. 다음부터 그거 주의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신용조회, 내 신용 관리를 하기 위한 신용조회는 아무나 상관없어요. 이건 저는 권장을 드려요. 근데 이게 아니라, 대출조회. 흔히 우리 상담사들이 대출 가능한지 확인해 드릴게요 하면서 가조회 한번 해 드릴게요. 가조회를 해 드릴게요. 이 용어를 많이 씁니다. 가조회가 가상의 조회라고 해가지고, 일단 정확한 내용은 하지만 채무자분들이 알려준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전산으로 돌려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금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고, 그걸 이용을 원하시다면 이제 거기 기본적인 서류 받아가지고, 서류가 다 이상이 없고 심사부 전산에도 그게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가조회상 나온 금액이 그대로 대출이 가능한데, 자, 이 대출 조회, 가조회 하면서 상담사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신용에 영향을 미치질 않습니다. 신용에 하락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맞아요. 대출 가능한지 확인하는데 조회를 안 하고 어떻게 대출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어? 무조건 조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과다조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상담사들한테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의 내역을 먼저 싹 듣습니다. 자격 조건을 다 확인해보고, 이분은 어디 금융사에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해당 금융사들에게 가조회를 합니다. 금융사에서. 그러니까 조회를 해봤자 서너 개, 마무리 많아봐야 대여섯 개 이 정도가 하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우리 그 어플 통해서 조회하는 거. 대표적인 어플들 있잖아요. 토스, 핀다, 이런 대출 조회하는데, 여기서 조회를 해버리면 바로 이 과다 조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런 어플들, 이런 데에서는 채무자의 자격 조건에 맞춰서 우리 상담사들 같이 몇몇 군데 조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당 어플, 그러니까 해당 플랫폼 회사하고 금융사들이 계약을 맺습니다.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대부업체든 간에 계약을 맺어서 자기네들 조회를 할 수 있게끔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플랫폼에서는 제가 읽어봤어요. 자기들하고 계약되어 있는 금융사가 50몇 개인가? 거기서 내 자격 조건 딱 입력하고 조회 클릭 한번 딱 해버리면 50몇 군데가 조회가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가다조회가 걸리는 거죠. 가다조회. 아까 신용점수 안 내려간다면서 그럼 아무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신용점수는 안 내려가. 근데 뭐가 문제냐? 자, 조회가 이렇게 많이 꼈어. 그러면은 신용점수가 쉽게 상관없이 올라갈까요? 절대 안 그러죠. 이 가다조회 자체가 신용점수 올라가는데 방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플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절대 조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의 다 광고예요. 광고. 별다른 거 없어요. 정확한 건 상담사들이 정확하지, 그런 어플이나 그런 데 광고 보고 그냥 그대로 조회해가지고는 정확한 결과도 받을 수도 없지만 내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신용 점수가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내 점수를 다시 올리는데 방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를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제 이래요. 내가 1금융권도 받고 2금융도 대부업도 빵빵히 다 받아버렸어. 그래서 신용 점수가 많이 하락돼 있어. 이제 신용도 바닥 돼버렸고 방법이 없네요. 어찌게 할까요? 신용 점수 이제 올라가지도 않을 것인데, 이렇게 이제 무조건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신용 점수는 고객님들이 여기 받고 여기 받고 여기 받고 다 받고 뒤지게 아니고 엄청 많이 받았어.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지만 이 바닥까지 다 내려왔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조회도 안 하고 뭐 조회할 필요도 없지만 조회도 안 하고 대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안 해. 그냥 오로지 여기서 대출 받은 것들만 잘 갚아 나가고 있어. 그러면 신용점수가 이렇게 푹 떨어졌던 신용점수가 천천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내가 신용관리를 잘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지 신용점수는 다시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 신용점수 너무 낮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다조회 이거 어플 통해서 하는 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자 대출을 이용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출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고 저는 뭐 대출 한번 이용해 본 적도 없고요. 카드 한번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용점수가 굉장히 좋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신용점수가 나쁘진 않아요. 이런 분들. 하지만 굉장히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이런 신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용점수를 이 신용점수를 이제 보니까 매기기? 신용점수를 좌우간 뭐라 해야 되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신용점수가 나오려면 어찌됐든 간에 금융거래라는 게 있어야 돼요. 금융거래.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 친구가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누구부터 빌려주겠어요? 친구부터 빌려주죠. 생판 모르는 사람부터 빌려주진 않죠. 왜? 이 친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까. 이 친구는 그동안 친구들한테 의리도 있고 믿음도 있고 약속은 잘 지킨다. 이러니까 친구한테 먼저 빌려주죠.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도대체 믿음이 있는지 의리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한마디로 0이요. 0. 그냥 0. 빌려주고 싶어도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이것이. 대출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연체 없이 잘 갚았는지 아니면 연체를 자주 했는지 신용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출 이렇게 잘 이용했는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이렇게 이용을 잘 했는지 이런 걸 봐야지. 그래 이 사람은 글을 아주 잘했구나 해서 신용점수를 올려주거나 아니 못해서 신용점수를 깎거나 이러는데 그런 내역이 하나도 없으니까 신용점수는 0이라고 봐도 돼요. 점수가 0은 아니고 그러니까 중상위권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고 어떤 분은 또 이래. 나 얘네들은 이용 안 하는데 체크카드는 이용하고 있다. 체크카드. 이건 어떠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체크카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용하셔도 돼요.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이용하게 되면 이것도 신용에 반영이 돼가지고 신용에 좋은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그 점수가 신용카드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해요. 어차피 체크카드라는 게 뭐죠? 내 통장에 있는 돈 가지고만 쓰는 거야, 이건. 없으면 못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이 이야기면 신용카드는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용을 해야지 내 신용점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와이프 한번 예를 들자면 우리 와이프가 올크레딧이 1000점이에요. 최고점이죠. 참 부럽습니다. 저도 그 점수는 아닌데 우리 와이프는 신용카드 이용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마통 하나 있구나. 마통 뭐 작년에 텄나? 뭐 신용으로 그것도 터주더라고. 가정주부인데 이만큼 신용카드 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용하는데 뭐 카드사도 이왕이면 한두 군데 정도 그런데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시고 은행도 가능한 한두 군데 정도만 집중적으로 이용하시고 이 부분은 내 신용의 도움, 신용점수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은행을 집중적으로 거래를 많이 오랫동안 쌓아오면은 아무래도 그동안의 신뢰 때문에 그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받으실 수가 있죠. 카드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오랜 친구가 좋잖아요. 그러듯이 오랫동안 가능한 오랫동안, 그리고 뭐 저축 이런 것도 적금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씩이라도 오랫동안 길게 꾸준히 가지고 가면 본인이 나중에 금융거래 할 때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그리고 관리 어떻게 해야지 관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